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11월 30일이네요. 자, 오늘 뭐 무엇보다도 이제 11월의 마지막 날인데 우선 그 11월 마무리 잘 하시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오늘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12월 한 달만 남는데 12월 마무리를 잘하는 것은 또 금년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시점적으로 봐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금 어떤 그 시간의 흐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11월 마지막 날 30일인데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니까 1980년에 그 언론 통폐합이 있었단 말이더라고요. 어, 언론 통폐합, 뭐 이제 신문사를 합친다든가 없어질 것은 없어지고 또 뭐 저쪽으로 합치건 합쳐지고 그러니까 작던 것이 이렇게 합쳐짐으로 해서 커지고 뭐 이제 이런 그 많은 변화가 있었죠. 뭐 신문뿐만 아니라 방송도 그렇고 라디오 방송도 그렇고요. 예전 뭐 저 때가 1980년 10월 30일이기 때문에 이제 군에서 제대를 해서 취업을 해서 음, 뭐 일 배우느라고 한참 정신이 없을 때였는데 하여튼 그때 당시 상황이 이제 다 기억이 납니다. 언론 통폐합 조치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뭐 방송인들이 뭐 마지막 종방을 하느니 뭐니 뭐 참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사안들을 많이 봤는데 하여튼 뭐 싫으나 좋으나 우리 땅에 있었던 언론 통폐합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떤 내용인지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론 통폐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80년 올 언론 통폐합은 바로 1980년 오늘이죠. 11월 30일. 이때부터 추진된 그 대한민국에 있는 언론기관에 대한 통폐합을 한 그 조치라고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한다는 건 어렵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개 과정을 볼까요? 1979년 10월 26일, 12월 12일 이 두 사건이 있죠. 12.6과 12.12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거치면서 실권을 잡은 보안사령관 전두환 소장은 계엄 포고령에 따라 모든 언론 보도를 검열을 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음, 글쎄요. 이 말도 어떻게 보면 조금 어폐는 있습니다. 보안사령관이 포고령에 따라서 언론을 보도 검열하는 것은 그건 어찌 보면 계엄 상황에서는 당연한 건지도 모르죠. 근데 실권을 잡았다라는 게 음,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이 있는데 무슨 실권을 보안사령관이 잡는지 그건 또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원론적인 그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렇게 1980년 2월 전두환은 보안사 정보처의 언론반을 신설을 이제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언론반에서는 8월 하순까지 언론인을 회유하고 언론사의 논조를 민주화 여론의 부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언론 공장을 폈다. 참, 뭐 어찌됐든 뭐 자료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보안사와 중앙정보부는 파악된 언론인들의 동정, 언론사, 시안 등을 토대로 언론의 공정성,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언론 통폐합 사전 작업을 이제 실시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80년 11월 11일 신군부와 허문도 등은 언론 창달 계획을 이제 입안을 하고 했고요. 11월 12일 전두환 대통령의 결재를 득한 후 집행을 보안사에 위임을 이제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 저 때는 그러니까 1980년 10월 12일에는 이제 전두환 그 보안사령관이 이제 그 유신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으로 선출이 된 그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집행을 위임받은 보안사는 1980년 10월 12일 오후 6시경부터 언론사 사주들을 연행, 소환, 통폐합 조치를 통보하고 이의가 없다는 각서를 그 이제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참 만일 진짜 저렇게 일이 이제 뭐 진행됐으니까 이렇게 기록에 남아 있겠지만은 그런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글쎄 뭐 쉽게 납득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1980년 11월 14일 한국방송협회, 신문협회 등은 총회를 열고 방송, 신문 통합 등 소위 대한민국 언론의 개혁을 골자로 하는 건전 언론 육성과 창단에 관한 결의문을 발의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방송협회, 신문협회 뭐 그쪽에서도 그 언론개혁의 어떤 그 골자 그걸 이제 받아들였다는 얘기인데 글쎄요 어떤 위압에 의해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럴 텐데 그래서, '그래서, '본인들이 받아들였다는 건 조금 설득력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1980년 11월 14일 한국방송협회, 신문협회 등은 총회를 열고 방송, 신문 통합 등 소위 대한민국 언론의 개혁을 골자로 하는 건전 언론 육성과 창단에 관한 결의문을 발의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방송협회, 신문협회 뭐 그쪽에서도 그 언론개혁의 어떤 그 골자 그걸 이제 받아들였다는 얘기인데 글쎄 본인들이 받아들였다는 건 조금 설득력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자, 통폐합한 후의 언론사들을 한번 볼까요? 신문사는 중앙지가 7개에서 6개로, 지방지는 14개에서 10개로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중앙지 1개와 지방지 4개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네요. 종합지로 봐서는 가나다 순으로 봤을 때 경향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그다음에 한국일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6개만 남은 거죠. 그다음에 경제지는 한국경제신문, 매일경제, 한경과 매경이 이제 남았네요. 영자지로는 코리아타임스, 그다음 코리아헤럴드, 지방지는 강원일보, 경기신문, 경남신문, 광주일보, 대구매일신문, 대전일보, 부산매일신문, 전북신문, 제주신문, 그다음에 충청일보 이렇게 남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통신사는 이제 합동통신과 동양통신이 해체 통합되면서 연합통신이 이제 설립이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송사는 한국방송공사가 민영 동양방송과 동아방송, 그다음에 전일방송, 서해방송, 한국 FM을 인수병합하고 민영방송, 문화방송의 주식을 65%로 인수했다. 그러니까 문화방송이 민영이긴 했지만 주식의 6%, 65%를 한국방송공사가 인수를 했다는 얘기는 거의 그 공영방송과 같은 그런 이제 입장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다음에 서울문화방송이 있었는데 제2호 민영방송사인 춘천, 원주, 강릉, 그다음에 삼척, 대전, 청주, 충주, 전주, 광주, 목포, 여수, 대구, 안동, 포항, 부산, 울산, 마산, 진주, 남양문화방송의 지분을 반 이상 서울문화방송으로 양도받고 총 주식의 65%를 한국방송공사로 넘기면서 법적으로 공영방송이 되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문화방송이 이제 지방 어, 그 제휴 민영 방송사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들의 어떤 지분을 갖다 전부 이제 양도를 받고서 그 총 주식의 65%를 한국방송공사로 넘겼으니까 지금 서울문화방송 즉 MBC죠. 그것이 이제 공영방송화 됐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CBS 기독교 방송은 보도 기능을 폐지당하고 종교 방송만을 하는 걸로 됐고요. 이후의 방송사는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계열국, 그다음에 CBS 기독교 방송, 극동방송, 아세아 방송 등 26개로 축소가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송사도 많이 축소가 됐네요. 네. 당시는 사이비 언론의 행포가 최악으로 달했고 지방기자의 경우 회사에서 월급 없이 기자증만 받고 월급은 취재처에서 알아서 해결하라는 케이스가 일반적이어서 곳곳에서 기자들에 대한 원성이 자자해 언론 환경이 최악이었음이라고 되어 있네요. 음, 그, 뭐 그런 뭐라고 할까? 그런 경향이 지금도 있지 않을까요? 글쎄, 그렇게 얘기하면 또 지금 언론인들이 또 화를 내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자 하면은 좀 이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도 지방에 가면은 그런 식으로 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 언론이 난립한 요즘 기레기라는 신조와 함께 허문도가 그립다는 소리를 듣는 것은 언론 통폐합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을 무시한 허위 날조 등 아니면 말고 가짜 뉴스, 사이비 언론 근성이 완벽하게 뿌리 뽑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이제 술자리에서 그런 이제 농담 같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검사하고 그다음에 예, 기자하고 그다음에 학교 교사하고 셋이 이제 만나서 이제 술을 먹었는데 술값을 누가 냈느냐라는 게 그 문제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럼 누가 내든 뭐 한 사람이 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어느 직종이 돈을 많이 벌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답은 술값은 술집 주인이 냈다라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런 이제 농담 같은 얘기인데 그게 하나의 시대상을 반영한 그런 얘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자. 예, 지금 조금 전에 그 설명을 받듯이 월급은 알아서 해결하라. 그런 케이스가 일반적이다라고 한 걸로 봐서는 기자도 돈을 쉽게 낼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그다음 검사. 음, 좀 의외는 교사였어요. 교사도 그러나? 근데 뭐 교사들끼리 하는 농담을 이제 들은 얘기를 제가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참 재미난 농담 같으면서 또 한편 그냥 씁쓸한 그런 농담이었던 것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언론 통폐합의 목표를 볼까요? 건전한 언론의 육성과 발전. 네, 건전한 언론의 육성과 발전. 뭐 사실 목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레토릭이기 때문에 그냥 저렇게 목표라고 써놓으면 저렇게 되는 거죠. 어찌됐든 그 시절은 서술이 좀 시퍼렀던 시절이에요. 어, 제가
바로 1980년 6월 30일 날 이제 군에서 전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업이 이제 8월 달에 됐는데 계엄 해제가 1980년 11월 11일이 됐어요. 근데 이제 6월 30일 날 제대를 하고 8월 달에 취업을 해서 이제 직장을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뭐 한두 달 좀 됐을 것 같은 여름날이었습니다. 그때도 날이 좀 더웠어요. 그러니까 뭐 한 8월, 9월쯤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 그 시내를 나가서 이제 당구를 이제 직장 동료들하고 이렇게 치는데 어, 그때 그 당구장에 그 특전사 그 군인들이 막 들이닥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참 본 게 그냥 황당한 그런 경험이었는데 뭐 들어와서 막 다짜고짜 욕을 하면서 이제 뭐 이제 소위 그 군기 잡듯이 군내에서 군기 잡듯이 그렇게 이제 그 당구장 손님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계엄 상태였고 그다음에 워낙 소설이 시퍼러던 시절이기 때문에 또 대부분 당구장 하면은 좀 껄렁껄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출입하던 그런 그 이제 오락장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만일 그런데 저항하다가 뭐 이렇게 단속이 되면 상당히 그 곤란한 입장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갖고 그랬는지 하여튼 다들 해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군에서 전역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약간 그 이제 속에서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이 장교를 보고 그렇게 보분하니까 제가 장교가 아니더라고요. 전역을 했기 때문에. 예, 어찌됐든 그때 당시 상황이 그렇게 유쾌하고 즐겁지만은 않았다라는 게 제 기억입니다. 어찌됐든 그 후에 방송이 진짜 통폐합이 이제 진행이 됐죠. 그래서 이제 종방 이제 통폐합이 되다 보니까 그 페이지된 그 방송국에서는 이제 마지막 방송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11월 30일 날 이제 마지막 뭐 방송이다. 그러면 12월 1일 날은 뭐그 사람들의 그 고용도 승계되고 그래야 될 테니까 또 이제 이름이 바뀐 그 방송사에서 이제 똑같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이제 어, 그 통폐합 종방한 날이 지금 정확하게 좀 어떻게 기억이 좀 며칠인지는 그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11월 30일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 그 마지막 그 방송을 하면서 막 그 아나운서가 막 눈물을 흘리고 울더라고요. 응? BBS니까 동화방송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눈물을 흘렸던 아나운서 이름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차마 이름을 낼 수는 없고 근데 이제 아침에 다시 눈을 떠고서 라디오를 또 딱 듣는데 그때는 이제 KBS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게. 아, 근데 그 어쩌녁 밤 12시에 막 울면서 방송한 사람이 즐거운 아침이라고 막 웃고 그러더라고요. 또. 그래서 아니 뭐 음? 하룻밤 사이에 그냥 눈물이 웃음으로 변했나 이제 참 굉장히 그 신기하게 제가 느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느낀 게 이제 이게 무슨 일차원적 인간 같은 그런 사회가 돼가는 거 아닌가. 마르쿠제가 이제 그 일차원적 인간이라는 책을 썼죠. 네. 프랑크푸르트 학파, 마르쿠제, 에리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계열의 그 학자들인데 어, 그들이 주장하는 게 이제 그거예요. 일차원적 사회에서는 인간은 진정한 개인이 될 자유가 없다. 글쎄요. 진정한 개인은 아니죠. 엊그제 눈물을 흘렸는데 몇 시간 뒤에 또 막 웃으면서 방송을 한다는 게 음, 마르크스의 그 주장에 의하면은 이 사회의 구성원들은 자신의 진정한 욕구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억압하는 사회의 특수한 이해관계 속에서 개인 각자에게 부여된 거짓 욕구만을 붙잡고 산다. 광고와 대중문화는 그 체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뇌하고 조작한다. 음, 글쎄요, 그 마르쿠제가 살았던 시기는 사실 이제 산업화가 돼서 이제 미디어가 엄청 발달하던 그런 이제 시대였기 때문에 그 변화하는 시대 상황을 보면서 이제 저런 어, 감상을 갖고 저런 이론을 갖다 정립해서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 시대 흐름을 그렇게 이제 파악한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음, 하여튼 우리는 그 TV라든가 그다음에 영화, 인터넷 등등 모두 예 없이 이런 그
상품 소비주의에 이제 묶여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품은 거짓에 익숙해져 버린 우리의 허위의식을 또 상품에 담긴 주입식 의미들은 어느새 우리 그 삶의 방식으로 이제 고정이 된다라고 이제 마르크스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워 보여도 사실 어디서나 족쇄를 차고 있는 것이다. 글쎄 뭐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그 움직이려고 하면 이렇게 걸리는 것들이 많고 그 족쇄에 붙들려 갖고서 이렇게 나가려고 하면 또 어려움을 느끼고 하는 것 많이 느끼죠 살면서. 대중문화의 현란한 광고에 우리가 계속해서 속아주는 한 우리 자신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자유는 결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글쎄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같은 방송이죠. 예를 들어서 KBS다 아니면 MBC다. 같은 방송인데 최고의 금성냉장고하고 선전을 하는데 잠시 뒤에 보면 또 최상의 삼성냉장고하고 광고를 하거든요. 그런 것을 보고서 음, 진짜 그야말로 한 입이 저렇게 그 이율배반적인 얘기를 동시에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예,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개인이 무시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음, 버스를 타고 다니면 물론 이제 지하철이나 전철 뭐 이런 데서는 방송을 틀어주질 않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이제 못 듣지만은 버스 안에서 보면은 그 운전기사가 이제 방송을 틀어놓고 운행을 하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죠. 물론 뭐 음악을 틀어주는 그 기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침에 시사 뉴스를 그 이제 틀어주는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근데 어, 뭐 음악이 됐든 뭐 시사 뉴스가 됐든 음, 그 듣는 사람의 생각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듣는 사람이 기분이 굉장히 우울한데 아주 그냥 뭐 촛불 날뛰는 그런 음악이 들려와도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응? 물론 이제 꺼달라고 이제 항의할 수도 있지만은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또 그걸 듣기 원한다라면 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사 뉴스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보면은 뭔가 그 이제 특정 그 계파라든가 아니면 특정 이론, 그다음에 이제 특정 이념 거기에 경도돼 갖고서 방송인 입장에서 언론이 이제 그 중립적인 입장에 서야 된다라고 봤을 때 상당히 그 편파적으로 방송하는 걸 요새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저 소리가 듣기 싫은데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특정인의 목소리, 특정인의 주장, 또 타인의 동조로 자꾸 이제 강요하는 듯한 그런 그 내용들. 그래서 이제 이런 쭉 말씀드린 내용들을 통틀어서 얘기를 한다면은 이름만 바뀌었을 뿐은 같은 전파고 같은 목소리. 어제는 울고 오늘은 즐겁고 정말 이게 뭘까? 그야말로 내 의지에 관계없이 막 들려오는 소리를 억지로 들어야 되고 음, 그게 분명히 싫었는데 1년 365일 그걸 듣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변하죠. 거기에 동조가 됩니다. 네? 타인의 동조라고 얘기를 했듯이 동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무슨 그 좀 다차원적인 이제 그런 것보다는 어느 하나만을 강요하는 듯한 그런 그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그야말로 일차원적인 인간이 된 것 같다. 선이죠. 이쪽에서 저쪽으로만 나갈 수 있는 일차원적인. 음, 물론 이제 방향이 직각으로 이어지면은 이제 2차원이 되고 또 수직으로 하나 올라가면 3차원이 되는데 다양하지 못하고 한 방향으로만 나가고 한 방향으로만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대, 언론, 소위 그 방송, 뭐 미디어 이런 것들이 사람을 듣고 있는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시대. 근데 사실 마르코제가 이 얘기를 했을 때는 1898년에 태어나서 1979년에 이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이 책을 접한 게 74년, 5년 뭐 요때니까 거의 그 이제 마르크제가 세상을 뜨기 이제 직전에 이제 뭐 그 이전에 썼겠죠. 뭐 정확하게 언제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시대를 이제 마르크제가 내다보고서 이제 이런 이론에 입각된 그런 책을 저서를 그 이제 써서 세상에 발표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은 뭐 음, 그런 일차원적인 거는 뭐 둘째치고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그 이제 정보가 난립하고 홍수 같이 터져 있는 그런 그 이제 그 환경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일차원적으로만 끌고 나가면 또 그나마 다행인데 이게 언론 사실을 왜곡하고 편파하고 허위 날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을 이상한 방향으로 호도하게 될 거죠. 정말 그것은 나쁜 일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의 역기능이죠. 언론의 순기능이 아닌 언론의 역기능으로서 어, 이러한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봅니다. 그래서 뭐 그 방송이든 신문이든 정론직피를 하고 정론직소를 해야 되겠죠. 응? 근데 결국 보면은 그 말하고 쓰고 전하는 사람들의 양심의 문제다. 음, 아주 편파된 얘기를 정론직필직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허울을 뒤집어 쓰고서 듣는 이에게 읽는 이에게 계속 저 왜곡되고 편파되고 그다음에 허위 날조된 그런 것들을 강요한다라면은 그것은 양심 문제고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양심의 문제를 떠난 아주 그 품질이 나쁜 그런 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순기능만 생각했을 때는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아주 어, 그야말로 뭔가 좋은 방향으로 이제 그런 쪽으로 이렇게 끌고 나갈 수 있겠지만은 만일에 역기능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그런 것들이 듣는 이 읽는 이로 하여금 보는 이로 하여금 강요가 된다라면은 결국 사회는 망가질 수뿐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언론 통폐합이라는 게 언론을 통제하고 뭐 폐기 처분하고 뭐 그랬다라는 의미로서는 굉장히 뭐 부정적인 의미도 갖고 있는데 만일에 이런 왜곡되고 편파적인 그리고 허위 날조된 것들을 가려내는 방편이라면은 언론 통폐합이라는 것도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로만은 쓰이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 시대에 있었던 일, 뭐 저도 젊은 시절에 경험을 한 시대지만은 음, 그래서 뭐라고 딱 결론을 내리기가 참 어렵네요. 하여튼 제 뭐 학교 선배도 그렇고 이 통폐합에 의해서 피해를 본 그런 분들이 많이 이 동문회 같은 데 나와서 하소연하고 하는 거를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그 뭐 일하는 사람이나 그걸 그 그들이 일을 해서 만들어낸 언론이라는 상품을 소비하는 일반 대중 국민이나 모두가 그야말로 양심적이고 그다음에 보다 어, 발전된 그런 사회 환경 속에서 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어,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네요. 참 이 주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이 11월 30일이죠.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또 사형제도가 폐지된 날이에요. 그다음에 을사조약을 체결을 반대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반대했던 민영환이 자결을 택한 날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며칠 후에 이제 조병세도 이제 자결을 했지만은 음, 하여튼 그 을사조약이 체결됐던 을사조약이 언제 체결이 됐죠? 예, 17일이죠. 17일 날, 11월 17일 날 을사조약이 이제 체결이 됐었는데 한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그 민영환이 이제 그에 항거하면서 반대하면서 이제 자결을 한 날이에요. 그리고 어, 사형제도가 또 폐지된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법적으로는 뭐 폐지라기보다는 사형 선고를 했지만은 사형 집행을 안 하죠. 근데 최근에 어느 경우든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상태, 소위 사형대 뭐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을 정비하라. 그리고 이제 법무부 장관이 얘기했다라고 해갖고서 글쎄 오늘 다른 이제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어, 사형 언도를 받은 사형수들이 좀 상당히 개과천선한 모습을 보인다는 얘기를 어디서 본 것 같습니다. 참 정말 이 죽는다는 거, 사형제도 그렇고 또 자결도 그렇고 정말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뭐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음, 오늘의 주제는 언론 통폐합이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주제는 1980년에 이제 신군부로 지칭되는 새로운 권력이 등장을 했는데 그 세력에 의해서 단행된 언론 통폐합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